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무역 협정은 단순히 디지털 무역 협정 그 자체를 넘어선 수준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매우 가속화되었으며 디지털 무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 무역 플랫폼 그리고 다자주의의 무역 체계, GATT와 같은 협정과 협안으로 담아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이어서 설립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 무역의 관세 부과에 집중해서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기술 패권 경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원래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으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찬성 측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디지털 무역이 아닌 미국 주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자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데이터 관리법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데이터 이동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측면에서 미국은 EU와 이해충돌이 발생했고 프라이버시 실드 무효화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EU의 GDPR과 데이터 개방을 추구하는 미국 간의 간극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안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참여는 데이터 정책에 대한 현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4년 동안 EU와 GDPR 적정성 논의를 거쳐서 최근에 적정성 초기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가속화되고 EU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미국 내에는 이미 2,500여 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데이터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단 2개뿐입니다. 미국은 데이터 수집 및 결합이 대체적으로 용이하고 합법적인 편이나 국내는 개인정보 이용이 데이터 3법에 의한 법적인 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어서 데이터 거래소 운영 체계 자체가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데이터 거래소 설치해 왔으나 지금까지 설치된 거래소는 단 2개뿐이며 이러한 인프라 차이에서 향후 협정을 맺는다면 같은 협정을 맺는다 해도 결코 동등할 수가 없을 텐데 찬성 측은 이러한 측면이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에 가입하자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반대 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EU와 미국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 협정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상당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기준점으로 국내의 현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주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일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 저 또한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전략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 사슬을 이미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대기업과 함께 그 미국 중심의 제조업 사슬을 개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이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제한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가야지 지금 그 리스크만을 이유로 하여 미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소 거시적인 시각에서 도태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EU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협의체를 출범하여 단계적으로 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서 미국과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이제 칠레와 같이 태평양 지대에 있는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질서에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부분,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과의 합의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을 디지털 산업 규정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되 그 이전에 우리나라 주체적인 힘을 길러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 과제로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인론에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디지털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협정만으로 그 기술을 다 커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협정도 만들어야 하고 미국과의 합의점도 찾아야 하죠. 거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그 협정에 참여하냐는 겁니다. 현재 미국 주도의 협정은 매우 보호 무역을 경시하고 그리고 자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등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 우리나라 실정에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국익의 손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렇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 그런 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식의 미래에 있어서 디지털 통상 거래는 반드시 패권에 대응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디지털 통상은 미래 통상의 중요한 아젠다로 전통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적극 주도해야 한다. 패권에 대응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HTO 체제에서 형성된 통상 규범은 디지털 통상의 발전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은 향후 디지털 통상의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찬성층에서 주장하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상 규범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가입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주도의 디지털 통상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근 대한민국이 비준하기로 협의한 DEPA 정도 수준의 협약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USMCA, USJDTA와 같이 미국과 최후방국의 이제 수준에 해당하는 의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방금 반대측에서 언급하셨던 통상교섭본부장님의 발언, 주도적인 통상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통상 질서를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이 최선이지만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디지털 무역 질서의 제한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이제 미국 중심의 주변국들과의만의 협력이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이상의 미국과 좀 더 가까운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일단 미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한 이후에 순차적인 단계를 받아 나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미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나 호주, 뉴질랜드, 칠레와 같은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들은 모두 미국이 이미 협정을 비준한 국가들과의 협정입니다. 즉, 이들과 현실적으로 좀 더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와 먼저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은 다음에 현실적으로 국내적인 여건 및 국내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미국과의 협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찬성 측도 아시다시피 USMCA나 미일 디지털 협정에서는 이미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이 이미 일반 원칙으로서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 저희가 미국과의 이런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을 맺을 경우에 이런 디지털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 조항을 강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금융서비스 챕터에 대해서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데이터 현지화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소수의 해외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집중화 리스크나 데이터 사고 발생 시에 해외 소재 서버로의 신속한 접근의 어려움에 따른 감독권 공백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세계적 지분율 또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을 수용하게 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지만 문제에 부딪힐 염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수용을 늦출수록 노력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 활용과 금융 분야 관련 감독권 사이에서 보다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DPA와는 달리 데이터 현지화 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도의 이번 협정에서 역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찬성 측은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단지 미국 주도 협정에 가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안이 마련되고 자연스럽게 협상이 가능해질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먼저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미 FTA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한미 FTA 비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수의 농민이나 미국에 비해 굉장히 열세 있는 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절충안을 마련을 했고 끈질기게 청와대 내부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걸 이뤄냈습니다. 지금 반대 측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열세에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나 각종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들이 모두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한국, 미국이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반대 측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현재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협상에 있어서 분명히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이 의무조항을 강요하는 순간 발생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의무조항을 애초에 바로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최후방국인 일본 그리고 본인들과 바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북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 국가는 의무조항을 삽입했지만 그 외의 국가들과의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아닌 협력조항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바를 토해낼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사슬에 편입하여서 장기적으로 대중전선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꾸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안보와 국가 중심의 이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통제 정책에 결국 한국도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반대 측의 입장이 굉장히 기우에 가깝고 한미 FTA의 선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미국 주도의 협정을 곧 세계 주도의 협정이라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디지털 무역 협정의 어떤 플로우를 미국 vs 중국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아까 한미 FTA를 들어서 지금 반대 측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미 FTA는 아까 찬성 측이 말씀하셨던 대로 디지털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을 하게 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실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 주도의 협정에 동의를 했을 때 우리나라 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국 주도의 협정에 동의해야 된다. 협정 자체가 미국 주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로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의 엄청난 우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 또한 전재산 거래라는 점을 또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국에 잠식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중국에 잠식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리스크가 큰 상당히 있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 가입 대신 신남방 정책과 연결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해 주신 근거 모두 논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vs 중국 상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건 저는 결국 미국과 EU가 궁극적으로 한 팀을 형성을 하고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대립 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디지털 무역을 방금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제조업 공급 사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관련 ICT 분야들이 결국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되는 과정으로 연계되어서 결국은 산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미국이 본인들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도 결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신남방 정책도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 공급망이 설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수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일환이지 신남방 정책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 그 이상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조적인 수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 분야에서 지금 미국 주도의 공급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방금 명시해 주신 반대 측의 논거는 상당히 비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유럽연합이 영내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디지털 무역 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결국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빅데이터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발달한 국가와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국제 표준의 설정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편입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국 주도에 편입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한민국 주도의 신남방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중국 주도하에 있는 그 제조업이나 수입 체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남방 정책은 분명히 대한민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대한민국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리스크가 큰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 가입 대신 신남방 정책과 연결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발전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81점을, 신남방 주요 4개국인 인도, 태국, 인도, 베트남의 경우 잠재성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재성의 경우 대부분의 이 4개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70점에 달하는 점수를 보였고요. 그러나 인프라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80점, 인도네시아 48.2, 베트남 58.7 등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은 사회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며 이에 따라 주요 신남방 국가들이 스타트업 육성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의 주요한 협력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편승하는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적극성을 보일 때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패권, 단순히 미중 패권의 논리가 아닌 패권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이 디지털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전통적인 IT 국가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찾아가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신남방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통상 질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 중 하나라는 건 저 또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 측에서 계속 간과하시는 게 신남방 정책이 미국의 통상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독립적인 통로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커스 동맹을 통해서 결국 호주를 통해 한국과 연결 지점을 동남아 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질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남방, 그리고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럽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다자주의 체제의 디지털 통상 질서를 추진하고 있는 게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저는 앞서 강조드렸듯이 미국이 최후방국과 맺고 있는 의무 조항을 삽입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빅데이터 산업의 잠식 및 그들의 불이익을 조장하고자 할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미국이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 무역 질서에서
무역 질서에라도 편입하여 전체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무역 표준 규범 제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가와의 소통 채널을 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신남방 정책 또한 포괄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신남방 정책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독립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과 달리 디지털 무역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해야만 합니다. 반대 측은 미국이 미국 주도의 패권에 편승하는 것이 국익을 상실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에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비준함으로써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공급 사슬망에 가입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소통 활로를 찾아 국제무역 표준 규범 제정에 있어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최후방국과 같이 의무 조항을 당장 삽입해서 국익에 해가 되는 수준의 협약을 맺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통상정책 인력들을 통해 우리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독점 기업 및 빅데이터 거대 기업들로 인해 국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유럽연합과 같이 단일 국가로 대응이 불가능하여 역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약을 통해 디지털 공급 사슬에 참여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급 사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